애니메이션 영화 2D편 탑10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위로 돌아가야죠. 자, 상상의 날개 쬐 애니메이션 영화 탑10 2D편 7위는요. 보름달이 뜨면 나는 변화. 사람을 덮치기 싫어. 그래서 난 이런 주문을 외우지. 오미야기 미츠 타코미츠 오미야기 미츠 타코미츠 7위는 늑대야 2! 뭐라고요? 7위는 늑대야 2입니다. 늑대 AI? 늑대 아이. 네. 2012년작입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영화고요. 네. 일본 영화죠. 예. 또 뭐 다른 정보 없어요? 네. 하나, 주인공 하나가 엄마죠. 그렇죠. 예.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남편, 늑대 인간이죠. 그렇죠. 네. 늑대가. 오사와 타카오라는 배우가 목소리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딸 유키의 목소리는 쿠로키 하루라는 배우가 역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 아메 목소리는 니시 유키토라는 배우가 목소리 역을 했습니다. 네. 2013년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받았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았네요. 우리나라에서 상을 줬습니까?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 오, 무주 산골 영화제. 오, 그래요? 예. 그런 영화제가 예. 있군요. 네, 늑대 아이죠. 예. 울프 칠드런. 늑대가 일본 말로 오카미? 하여튼 뭐 영어 제목은 울프 칠드런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늑대 아이가 맞고요. 호사다 마모루. 예.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네. 호소다 마모루. 네, 호소다 마모루. 예.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대표하는 최근에 그 괴물의 아이 예. 이거 개봉했다 그래서 보러 갈 쾌가 있었는데 못 갔네. 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늑대 아이 연작 느낌으로 나온 것 같죠? 예. 저는 이 감독의 영화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렇죠. 하나 봤네요. 예,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일단 굉장히 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늑대 아이죠. 내가 시달소 이른바 시달소 그렇죠. 그거를 넣을까 늑대 아이를 넣을까 하다가 늑대 아이를 리스트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마음을 만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일본 만화가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에 얘기했듯이 좀 SF적인 게 막 가미가 되면 막 스토리가 막 너무 상상의 날개가 막 이상한 데서 막 펴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어떤 휴머니즘이랑 이런 거까지 조망하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서 호소다 마모루 작품 중에 늑대 아이를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2D편 7위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영화는 참 그 가족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모성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게 스토리나 소재가 되게 황당무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죠. 주인공 애들이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도 보고 있으면 되게 진지해지면서도 공감을 자아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이 영화에 빛나는 부분이야.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어머니의 희생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주인공이 엄마 같아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엄마가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으로 하면 늑대 아이 유키와 아메. 그러니까 유키가 눈, 아메가 비. 그러니까 아메가 남자이고. 그래서 이 둘의 얘기 같지만 이 어머니의 얘기기도 하고 이 어머니가 귀촌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하면서도 재밌고 아주 신기하면서도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못 보여주는 그런 거를 딱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호소다 마모루의 괴물의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 보고서 이 영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괴물의 아이는 평이 어떻던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작가 개봉했다가 지금 뭐 내리고 뭐 이런 거 아직 안 내렸을 거예요. 아직 하고 있나? 아직 안 내렸어요. 일단 어떻게 이 늑대 소년들을 이 엄마가 키우게 됐는지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대학생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집에서 자라는 대학생은 아니었고 그렇죠. 이 하나의 예. 집은 그 하나도 좀 외로운 내력은 안 나와. 안 나오지만 그냥 좀 외로운 대학생이에요. 고학생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 남학생한테 눈길이 가는데 그 남학생은 그 학교에 이제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가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되게 외로워 보이는 그죠? 그렇죠. 쓸쓸하죠. 좀, 예. 느낌이. 근데 이제 이 남자와 가까워지면서 이 남자가 고백을 해요. 난 늑대 인간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여자 앞에서 늑대로 변신을 하죠. 그렇죠. 이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렇지 않다.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드러눕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죠. 그 둘은 아무튼 그래서 같이 살게 돼요. 네. 같이 살게 되고 아이를 낳고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아들을 낳고. 그렇죠. 네. 둘을 낳죠. 근데 그 늑대 인간 아버지가 음.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죠. 그렇죠. 그게 아내를 위해서 뭐 먹을 거를 구하다가 뭐껌 같은 껌 거 같은 거에 잡아서 이렇게 구워주려고. 어디 청계천 같은 데 죽어 있어. 네. 근데 그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네. 이게 늑대가 나올 줄 모르니까 네. 산부인과를 못 가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혼자서 그렇죠. 네. 하는 그런 것서부터 네. 이 영화의 어떤 세심함이 느껴지죠.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죽고 아이 둘만 남겨진 이 어린 엄마한테 얼마나 이 세상이 막막하겠어요. 근데 그 세상을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이겨내는 엄마의 이야기죠. 또 아주 씩씩하게. 예.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잘 커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 이렇게 늑대로 변했다가 그렇죠. 사람으로 변했다가 자유자재로 예, 바뀌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조금 이렇게 흥분하고 이러면 늑대로 막 변하니까 아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못 키우는 예, 거야.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산속 산골짜기 깊은 곳 그냥 이렇게 시골 사람들 몇 명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기도 하죠. 그렇죠. 예,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제 그 안에서 잘 성장해서 결국 인간 사회에 남을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늑대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예, 그 과정까지 엄마가 지켜보고 같이 고민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예, 뭐 네. 그 늑대 아이들이 초이스를 하죠. 네. 그래서 누나랑 남동생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예. 거기까지만 보여주죠 영화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웨어울프라고 하잖아요. 늑대 인간. 네. 그 늑대 인간 얘기는 뭐 많죠. 되게 워낙 얘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사람이 늑대로 변한다라는 게. 뭐 해리포터 이런 거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죠. 뭐 보름달을 보고 짖다가 트와일라이트 얘기도 나와가지고. 트와일라이트. 그래서 그 늑대 인간에 대한 얘기는 뭐 아직도 뭐 영화 소설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다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 늑대 아이 이게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동양적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뭐 소위 외색 이것까지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봐도 전혀 거북함이 없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아주 목가적으로 요즘 늑대 인간 얘기는 되게 뭐 도시에서 막 좀 호러 뭐 이런 거 그런 스릴러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거가 그리고 가족 이야기라는 거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 늑대 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감동적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때 당시 봤는데 참 특이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 그림 자체는 이 호소다 마모루의 그림 자체는 물론 개성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봤던 그 뭐 지브리 스튜디오의 예. 그런 익숙한 그 그림에서 약간 변형된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그 스타일
그 스타일인데 예, 조금 비슷해요. 좀 예. 뭐랄까 좀 약간 나는 좀 순정 만화 이런 거가 더 많이 가미가 그쵸. 된 것 같아. 예. 그림 스타일 자체는. 예. 그래서 나는 남자의 오히려 모습이나, 예.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 그림이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약간 그 토토로 네. 토토로의 좀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시골로 내려가서 네. 그 가족이 그 시골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거 보면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스트럭처를 네.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다는 거를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뭔가 뾰족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 둘 게다가 이렇게 돌보기 힘든 아이 막 흥분하면 늑대로 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산골에 가서 그렇게 키운다는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완전 비현실적. 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공감이 그게, 있잖아. 예. 공감이 되고 좀 마음이 아파요 보고 있으면. 안쓰럽지. 네,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근데 또 이 엄마 하나가 되게 또 밝아요. 그쵸? 좀 구김이 없고 자기 사실 남편이 죽고 의지해야 될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은 아이 둘만 남겨놓고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막막하고 정말 슬프고 막 좌절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씩씩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네. 모성애라는 게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하다라는 거지. 보통 아빠가 없이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엄마 없이 애들 키우는 아빠의 얘기는 그닥 저기가 없어. 모범 사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 없이 애들을 네. 삭바느질해서 애들 키우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얘기가 아닌데 그게 늑대라는 비현실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늑대에 버금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키울 때 야. 정말 괴물 같은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 여기 늑대 모습만 빼면 되게 귀여운 애들이지. 그냥 그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일 수도 일반적인 아이들 중에 집안을 완전히 늑대판으로 만들어놓지. 늑대 같은 애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또 사랑으로 키워내는 엄마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시골의 동네 할아버지 한 명이 되게 무뚝뚝한 할아버지 한 명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예. 근데 아랫집. 남몰래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예. 씨감자. 예. 남몰래 도와주고 남 시켜 도와주고 남 시켜서 도와주고 뚝뚝한 그 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여기가 농사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 하나짱 엄마를 보고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산골까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무슨 농사일이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여자 같은데 근데 또 한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주름이 없고 너무 밝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 눈에도 이렇게 어떤 연민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연민의 감정인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추리했던 건 그 할아버지가 아마 자식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혼자 떠나왔던 아버지거나 그런 네, 상상을 아버지거나 이제 혹은 자기의 자식의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야 그 할아버지는 자식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잖아.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그냥 아 자식 있었나? 너 너 혼자 사는 뭘 사람 봤지? 아닌데? 너 뭘 봤지 그럼? 아니 근데 지금 말처럼 그 할아버지의 뭐 다른 뭐 숨겨진 얘기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늑대 인간이거나. 근데 이렇게 묵뚝뚝하고 이런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감자인간. 여기 그 씨감자 우리 마션에서 얘기했던 씨감자가 여기에 나오지만 네. 그 씨감자를 농사짓는 방법이 나와 여기. 그렇죠. 그 만화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션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났다. 이 사람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랑 늑대 아이 이런 걸로 이어지는 이 사람의 화풍 내지는 이야기 이런 거가 좀 우리한테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맞습니다. 크게 거부감 없이.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아까 그래서 한국에서 영화제 상 주고 그랬나? 그러니까요. 저기 무주 산골하고 순천만? 예. 그리고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아 그래요? 네, 거기서도 오, 여성영화제. 아 그러네. 하나. 그러네. 예. 맞네요. 어떤 이 꿋꿋한 여성의 그러네요. 모습이 그려져 예. 있으니 근데 나는 이제 뭐 육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 거가 아니고 네. 늑대 반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아픈데 애를 안고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예, 병원에 가야 되는지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지 장면 근데 그 양갈래길에 딱 서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는 거야. 왼쪽은 병원이고 오른쪽은 동물병원. 가축병원이야. 거기서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을. 그렇죠. 나는 그거가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웬만하면은 그냥 소설이나 만화라고 치부해버릴 텐데 여기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너 좀 우는 거냐 진우가? 아니지? 아니요. 휴지로 눈물을 닦고 그래. 아니 지금 코가 지금 무섭다고요? 콧물 때문에 간질간질해갖고 그거 참느라고 눈물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얘는 맨날 불어가지고 이거 뭐냐. 지금 코가 꽉 막혀갖고 지금 코 풀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또 중간에 이제 귀촌한 다음에 자기가 늑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근데 동물원에 늑대가 한 마리 있어. 거기 뭐 동물원인지 뭐 생태 뭐 이런 건지. 네. 그래서 그 늑대한테 가 애를 안고. 네. 그래서 그 늑대한테 물어봐. 내가 당신은 어떻게 어른이 됐냐고. 그걸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 그것도 되게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다엘소 같은 경우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타임리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 영화 보면서도. 호소다 마모루가 그런 그 찡함을 아는 것 같아.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림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림 자체는. 네. 그런데 이야기를 한다거나 장면이나 이런 거에 탁월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비교적 젊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네. 6, 7년생이더라고요. 앞으로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온 괴물의 아이도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못 봤구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를 진욱이가 보고 어디서 울었을까? 어디서 울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 울기도 울었지 이거. 어디서 울었나? 안 울었나 본데? 저는 운 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쫙 맺히는 아름다워서 그렁그렁 맺히는 어딘가요? 이 유키와 아메가 이제 누나와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나름 열심히 인간의 모습으로 예,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나 유키의 반에 전학생이 오죠. 예, 한 남학생이 전학을 오게 됐는데 이 남학생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서로 애틋한 감정이 이제 커가게 됩니다. 그렇죠. 로맨스가 있죠. 그렇죠. 약간의 이렇게 그 복선처럼 저 엄마와 아빠의 이 로맨스적인 그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그 하나 앞에서 늑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유키가 이 전학생 앞에서 늑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비바람 몰아치는 창가에 커튼이 착 날린. 저는 그 장면에서 그게 아름다웠어. 아름답지. 저는 그 장면이 영화 진짜 무슨 얌치지. 입 다물을. 너 진짜 입 벌리고 보느라고 멍하고. 아니요. 그게 뭐냐면 그 설명을 좀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갑자기 또 눈물이 맺히네.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 있고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와서 커튼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가렸다가 얼굴이 보였다가 하는 거죠. 그 느낌이었어요. 네. 저기 뭐야, 쟤 장백지. 파이란? 아니 저 무협 영화 대나무숲. 장룡. 와우장룡에서 대나무숲 저는 그 장면 같이 이 커튼이 하늘하늘거리는 그 늑대 인간의 모습으로 참 잘 그렸어 거기. 늑대 인간. 그러니까 얘가 그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 사실 반은 늑대야. 나는 이제 이걸 고백하는 상황인데 커튼이 이제 그 여자가 나는 알고 있었어 네 비밀.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얘가 이제 되게 감동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 커튼이 싹 가렸을 때 그 실루엣으로 실루엣으로 말이 돼요? 싹 변하는 거죠. 뭐
마무로? 이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귀가 쫑긋하는 게 여기 늑대 아이들의 이 특징이잖아요. 코 변하고 귀 늑대로 쫑긋 변할 때. 네. 사실 근데 그 커튼의 실루엣만으로 귀가 쫑긋하고 변하는 모습이 그러다가 다시 커튼이 탁 이렇게 쳐지니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변해지. 바람이 잦아들면서. 그게 기가 이게 막혀. 애니메이션으로 하니까 그게 된 거지. 사실 마무르라고요? 예, 어찌됐건. 이게 만약에 실사나 이런 거였으면 이 정도의 감동 이게- 못 줬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네. 예쁘진 않았을 거야 예. 그림이. 아무리 사실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근데 늑대도 되게 귀엽잖아 사실 애들. 아 엄청 귀엽죠. 막 네 발로 기어댕기는 엄청 늑대. 귀엽지. 그 아빠 늑대도 되게 멋있어요. 순정만한 늑대야. 세상 옷도 그대로 있어. 옷도 안 찢어지고. 보통 이렇게 늑대를 보다면은 이렇게 옷도 찢어지고 그런데 헐크 그 반바지 남듯이 좀 스판이라 그래요. 스판이라. 스판 소재를 입었을 겁니다. 초강력. 스판 네. 스판이었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늑대 아이는 그런 로맨스 어린이의 로맨스 있고 어른의 로맨스가 있고 늑대와 사람 간의 로맨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나는 이 엄마가 이 애 둘을 억척스럽게 키우고 그쵸. 걔네들을 사회화시키고 왜 누나는 유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완전 하이퍼잖아 항상 막 네. 뛰어댕기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동생 굉장히 내성적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늑대라는 거에 대한 좌절감 같은 거 느끼잖아. 사람들이 다 늑대를 싫어하고 그렇죠. 모든 동화책 이런 데서 늑대는 나쁜 걸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런 걸 보고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고뇌와 번민에 휩싸이잖아 어린애가. 하지만 나중에 각성을 하죠 얘가 또.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늑대라는 짐승이 사실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른 포유류 육식 동물 중에서 가장 발전돼 있는 이 사회 이 그룹 생활을 한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라이온킹 하면서 사자 얘기했지만 거기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이 늑대들은 사냥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동해가지고 그쵸. 하고 되게 의리 있고 순놈 암컷 이런 것도 수컷 암컷. 그래서 뭐 그 늑대 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늑대의 습성을 보면은 아 되게 기가 막. 우리가 늑대 그러면은 저놈은 늑대야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칭찬은 아니잖아 그게. 맞아요. 약간 하이에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하이에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늑대 그러면은 은큼하고 밝히고 막 여자들 후리고 막 이런 놈들을 늑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늑대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한 육식 동물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늑대라는 이 짐승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과 동경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늑대 웨어울프 그런 전설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난 근데 늑대 동물원 가서 옛날에 늑대를 한번 봤는데 개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좀 크고 사납게 생긴 개라고 보면 되잖아.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개가 사실은 늑대가 길들여진 게 개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뭐 이렇게 종 간에 큰 차이가 있나요, 실제? 개와 늑대가? 걔는 개과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만년 전인가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코스모스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만년 전인가 그 늑대를 길들이면서 그 늑대가 습성이 변해서 스스로 걔가- 사냥하기보다는 인간과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우리 곁에 이제 애완동물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개가 따로 있다는데 아, 들개. 그건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아마 애완동물로 있던 개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 게 들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 이런 것도 개과인가 그래. 그러니까 하이에나 이런 게 그 사자 이런 건 고양이과고. 그러니까 뭐 저 뭐 호주에 가면 뭐 딩고 이런 거 있고 아프리카 가면 들개 같은 거 있고 왜 주둥이 까만 거. 그 다 뭐 늑대 개 뭐 비슷한 그거. 그래서 있잖아. 저는 우리는 개랑 워낙 친숙하니까 근데 네. 늑대 정말 무섭게 나온 영화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레이 그래, 있잖아. 저도 봤어요. 예. 너무 무서워. 리암 니슨 거. 네. 그렇죠. 늑대들이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사냥을 한대잖아. 네. 근데 늑대 동물원 가서 봤더니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더라고. 그 늑대랑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오줌 쌀 것 같아요. 오줌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덩치가 좀 크고. 네, 덩치도 근데 뭐 크고. 무슨 뭐 그 말라무트나 무슨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거 보면 약간 늑대 비슷하잖아요. 네. 하고 개는 회색 늑대에서 분화된 종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길들인 이제 첫 번째 동물로
이제 개가 분류가 되어 있고 대략 10만 년 전에 10만 늑대로부터 분화가 됐다라는 51만 년이 아니라 10만 년 전에 기대했다는. 아까 누가 만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냐 내가.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 1만 5천 년 전부터 사람이 키우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걸로 코스모스에 나온 얘기는 개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먹을 게 나오고 그러니까 개가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들 보면은 네. 정말 쟤는 왜 저러지 뭐 별로 준 것도 없는데 할 그럴 정도로 사람을 따르죠. 사람 따르잖아. 네. 보통 근데 이 짐승들은 자기보다 작은 거는 되게 경멸하거든, 멸시하거든. 근데 개들은 집 주인의 갓난애기한테도 아우, 기가 막히죠. 되게 복종하고 그러거든. 그럼요. 그 습성이 그렇게 들어. 하여튼 신기한 게 개야. 복종도 하면서 약간 같이 키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에 동물 영화 했을 때 뭐 늑대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또 뭐 우리 그 에잇빌로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개나 늑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친숙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사람과 가까움만은 틀림없어. 예. 아무튼 늑대 아이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은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의 연작들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막 일본 SF 말고도 이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뭐 시달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후로 호소다 마모루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일정 부분에 매니아층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괴물의 아이도 많이 보러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좀 있었던 게 교육이었어요. 교육. 이 엄마의 항상 씩씩하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 초긍정이죠. 초긍정. 그래서 아까 그 도와주시는 시감자 할아버지가 시감자 할아버지 좀 이제 시감자 할아버지. 시감자 할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항상 웃어? 너 왜 이렇게 웃어? 군대에서 많이 듣던 그치? 말투로 그지. 그렇죠. 뭐 쪼개? 왜 쪼개? 그러고 하여튼 네. 기분 좋은 일 있냐? 집에 온 거 같냐? 좋아? 뭐 이런 좋아? 표정으로. 아, 좋나 보네.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늑대라는 건 아까 오상님 설명한 것처럼 정말 가족적이고 이 무리 생활을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유키와 아메가 이 늑대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군가는 어떤 선택을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늑대라면 오히려 더 뭉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엄마의 교육 방식이 너무 긍정적인 것이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키우고 힘든 모습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아무리 씩씩하더라도 중간중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든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못 할 거거든요. 그게 엄마인데 엄마는 그렇죠. 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 늑대는 딱 떠날 때가 되면 아무리 정말 옆에서 막 진짜 물고 빨고 해도 그 시기가 되면 정말 냉정해지는 게 엄마인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사람의 엄마인데 늑대를 키우게 되면 결국 늑대 엄마일까 사람 엄마일까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행동 양식 중에 정말 떠나보낼 때 완벽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사람처럼 가까이 둘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나는 이 엄마로서의 요 하나가 엄마로서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가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자기 남자를 늑대 인간을 사귀었던 네. 그 사귀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예. 봄에 만나서 그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근데 그 강의실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약간 썸 타면서 나는 근데 그 기억나 그 무슨 110자 커피숍인가 거기서 그쵸. 거기서 기다리고 하잖아. 네, 기다리고. 근데 나는 이 여자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표현에 의한다면 수절한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자 생각 안 하고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근데 그 짧았던 로맨스를 평생 기억하면서 그 운전면허증을 항상 거기다 놓고 왜냐면 이 남자는 늑대 인간이었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뭐 변별한 사진도 없어요. 네. 근데 딱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트럭 운전 같은 거 네. 하면서 알바를 그렇죠. 했거든. 이삿짐 같은 거 맞아요. 하고. 근데 그걸 거기 항상 놔두고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게 그 야끼도리. 그렇죠. 그 야끼도리가 꽃이죠, 꽃이. 꽃이 이렇게 해가지고 닭꼬치. 얘가 그걸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항상 그래서 길 뭐 이럴 때 되면 야끼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고. 면허증 앞에 올려. 그 우리가 사실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서가 있잖아. 네. 제사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진 거기 놔두고 거기에 음식 밥 한 그릇 떠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여자의 어떤 그 남자 정말 사랑했구나,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하나가 그 늑대 남편 어떻게 보면 되게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 근데 그 야끼도리 그 꿩꼬치 하려고 나가서 사냥하다가 청계천에 빠져. 진짜 그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애들만 남겨놓고 허무하게 떠나버렸으면 원망도 생길 만도 한데. 참 사랑하잖아. 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 대한 얘기, 남편이 환상 뭐 이런 꿈속에 나와서 참 잘 키웠다. 그 얘기하지. 뭐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고맙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는 하나한테는 그 말이 너무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예?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그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놓은 이 모습을 뒤늦게 꿈속에서나마 참 고생했다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 듣고 싶은 말이 거기에 나왔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메가 클수록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갈수록 점점 이 아빠의 모습이 그치. 좀 보여지더라고요. 점점 아들. 그렇죠. 아들이 아빠랑 비슷해지고 그래서 하나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 아까 그 커튼 씬과 또 달리 그 시간 흐르는 그런 씬이 하나 나오잖아. 교실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쵸, 그쵸. 1학년, 2학년, 2학년 되고 얘네가 한 학년 차인데 연년생이라 그렇죠. 그 교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그런 씬이 있어요. 음악이랑 함께. 그 씬도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이 늑대아이가 좋았던 거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특이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아주 클리셰적인 음악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히사이시 조의 음악들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하면서 되게 모던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 맞아요. 그 마사카츠 타카키 뭐 이런 사람인데 뭐 나름 유명한 영화 음악가이고 뭐 상도 많이 받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음악이 아주 특이해.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영화 음악은 음악이 생각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 붙으면서도 뇌리에 남는 한 발 더 나간 엔니오 모리코네처럼 그런 음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보면서 음악을 맞아요. 또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여자 보컬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좀 더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되게 시종일관 이렇게 음악이 피아노 선율이 조금 강조되는 예, 피아노가 좀 강조되는 음악들이 계속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서 아주 듣기가 너무 좋았고요. 오게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오게티 찾으면 괜찮을까요? 왜 최가상 눈치를 보고 그래? 아니 형 졸리신 것 같아서 딱이 한 대 때려드려요. 때려줘. 이상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늑대처럼. 아니 이번에 이 특히 일본의 이 만화 영화들을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게 오게티 찾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림자 하나까지 찾아내려고 지우면 되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뭐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하나 찾았던 건 저기 그 하나가 대학교에 생활을 할 때 이제 남편하고 처음에 예 도서관을 들어갔어요. 맞아.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얘기하려니까 어거지스럽네. 하나가 도서관에 있는 이 책꽂이들을 쫙 지나가요. 우리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꽂이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에서 3100, 3100에서 320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 책꽂이를 쫙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가 딱 들어간 책꽂이가 나오는데 분명히 앞서 씬에서 지나갔던 책꽂이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거지 같아. 그거야? 예, 그건데 제가 안 하려고. 취소. 야 물어. 오게티 없어요. 최가장 늑대같이 물어봐요. 물어. 아니 그럼 오케이 다른 장면으로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기억에 쏙쏙 남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오게티 말고? 오게티 말고 오게티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 영화 오게티가 있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데? 아 기억에 재밌는 장면. 재미없기만 해봐라.
이게 일주일 지났다 하니까 다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라. 그 하나가 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도심에서 아직 그 전원생활 그 떠나기 전에 산골로 떠나기 전에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예, 데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살죠.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밤에 아우 울부짖어요. 그래 맞아 집주인. 울부짖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시내에서 낮인데 갑자기 뭐 사람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아. 뒷모습으로 딱 보여주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되어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가 저희는 애완동물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다 알고 알아. 왔어요. 또 장면 너무 재밌고요. 또 하나 재밌던 건 아주 빛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씨감자 할아버지 말고 씨감자 할아버지 밑에 두 할아버지가 계세요. 맞아. 이 두 할아버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 하나의 농경 생활을 도움을 주고죠.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싸워 근데. 예, 저는 이 두 할아버지가 너무 인상 깊어갖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새댁 같은 여자가 와서 하니까 그쵸. 막 호기심도 있고 막 그쵸. 은큼하게. 그렇죠. 일본 알아보면 그런 코드들 있잖아. 그쵸. 옛날에 그 거북이 도사처럼. 그 한국 배우로 비교하자면 약간 그 이면식 씨나 이런 느낌의 아주 재밌는 조연 할아버지 변희봉 할아버지. 그죠 그런 분들 나오시는 아주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늑대아이 안 보신 분들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이거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 안 봤지만 괴물의 아이까지 해서 이 호소다와 마모루의 작품들도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무용부에서 정말 많은 경쟁작들을 제끼고 들어온 애니메이션 영화 늑대아이였습니다. 10위는 사자 이야기. 좀 전에 했던 건 곰과 생쥐 이야기. 이번엔 늑대의 아이 이야기. 한 4편 했는데 동물 영화 3개고. 앞으로 동물 영화 계속 있나? 그러죠. 상상의 날개 쫙인데 이게 날개라는 상상의 날개가 동물의 날개였다. 서서히 밝혀진 순간이고요. 영화를 안 보니 뭔 소리지? 뭐 무슨 소리인지 알 필요 없나? 나는 동물 얘기밖에 안 들리지. 네, 진욱이는 계속해서 코를 풀고 있는데 약간 늑대같이 풀고 있고요. 지금 코피가 나고 이상해요 진혁이가. 뭘 변하는 건 아니지? 요즘 도시에 멧돼지가 출몰한다는데 멧돼지 아니야? 멧돼지 영화 있냐 혹시? 순위에? 멧돼지 영화. 얘네 서육이 그 뭐냐 월광부와? 월광부화. 너 월광부화 같아. 왜요? 늑대아이는 너무나 밝은 엄마가 늑대 둘을 키우는데 잘 키웠다. 아빠는 언제로 갔는지 중간에 죽은 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 얘기죠?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건 죽었고. 아는데 엄마는 모른다. 네. 알아요. 엄마도 알아요. 봐요. 네. 뭐야 이 영화? 아니 엄마가 도대체 포인트가 없어. 엄마가 아빠의 시체를 형이 안 그러니까. 본 데서 지금 포인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본 포인트가 없어. 도대체 다 아는 얘기구만. 그러면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보단 엄마가 걱정인 영화 들었고요. 아이들도 걱정되죠.